박 전 대통령과 가장 가까웠던 두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이영선, 윤전추는 과연 용처를 알까요? 네? 3인방은 단순 전달만 했습니다. 용처요? 그걸 저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행사 외에는 지금 외출이 없으셨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활비 용처를 그럼 제대로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보세요? 그 질문을 드리면서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 3인은 달라고 하니까 준 거죠. 안봉근, 이재만, 정호성 청와대 근무하는 문고리 3인방은 상납금 사용 권한이요? 그건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있죠. 검찰은 사적으로 이 돈을 박 전 대통령이 사용한 것으로 보고 국정원 특활비 용처에 대해서 지금 이영선도 소환했고 최순실도 조사할 수 있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 개인 계좌 입출금 명세를 분석 중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비선진료진 출입시키셨습니까? 담당 업무셨잖아요. 네. 최순실 씨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경찰 인사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출석은 왜 안 하셨나요? 최순실 씨 모르세요? 최순실 씨 청와대 들어갈 때 도움 주신 거 맞으세요? 국정 특활비 상납받은 것은 청와대 요구에 의한 것이었습니까? 수사의 진실이 임하겠습니다. 네, 특활비 상납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인지하고 있었죠. 한 말씀만 해주고 들어가시죠. 예, 수사의 진실이 임하겠습니다. 부끄러움 느끼십니까? 받은 돈 없다 싶었어요. 부끄러움 느끼십니까? 이는 최순실 씨를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까? 네, 대통령님 이제 취임하시고 나서 이제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전에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 전에는 사실 뭐 이렇게 같이 뭘 이렇게 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정과장 피청구인은 대통령은 최순실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대통령님께서요? 네. 대통령께서 최순실 씨를 어떻게 불렀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에서도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새 비서관은 교체할 그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뭐 검찰은 물론이고 언론 또 그 야당 뭐 이런 데서 그냥 무슨 비리가 있나 이권 뭐가 있나 샅샅이 정말 그 오랜 기간 찾았지만 그런 게 하나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새 비서관이 묵묵히 고생하면서 그저 그 자기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또 그런 비리가 없을 거라고 믿었지만 이번에 뭐 대대적으로 다 뒤집고 그러는 바람에 진짜 없구나 하는 것을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비서관을 의혹을 받았다는 이유로 내치거나 그만두게 한다면 누가 제 옆에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대통령이 최순실 씨를 뭐라고 불렀는지 혹시 아는 분 계세요? 진짜 궁금해지네요, 갑자기. 정호성 녹취록 파일을 보면 선생이라고 고칭을 했었죠. 선생. 그래서 선생. 굳이 저게 뭐 중요한 그 개념은 아니나 예.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깍듯이 산문지를 찍어서 씁니다. 예. 최 선생님께 보내드렸어요라고. 예. 그리고 궁금해요, 그게? 왜 궁금하죠? 오늘 양 박사 그냥 쉬세요. 이재영 최고위원님. 네. 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게 저분만 이상해요, 좀.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사실 지금 우리가 줬다는 사람들의 얘기만 들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그리고 전달했다는 사람들의 얘기도 들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전달했다는 사람들이 진짜 전달을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도 사실은 그 진위는 모르는 거고. 그 진위는 아직 모릅니다. 네. 그냥 이게 대통령한테 전달이 됐겠지라고 예. 저희가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건데 진짜 누가 받았는지에 대해서 모든 국민이 궁금하고 우리도 궁금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는 이 특활비의 내용을 얘기할 거면은 받아서 그리고 관행이라고 얘기했던 관행이라는 명문 하에 받았다 지금까지 예.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약간 법적 그 근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많은 패널들이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 기회에
과거의 모든 이 지금 관행이라고 불렸던 부분이 왜 관행이라고 불려왔는지 예. 그리고 이게 법이라는 게 있었지만 왜 관행이란 명분하에 네, 모든 그냥 사람들이 그냥 통과가 됐는지. 통과가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명확하게 따져보자. 밝혀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걸 마치 네. 이 정권만 했다, 전 정권만 했다라는 게 아니고 모든 관행이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 정권, 전전 정권, 전전전 정권 진짜 어찌 보면 이제는 없어져야 될 이 관행, 이 제도를 우리가 낱낱이 한번 들춰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여튼 자유한국당도 생각합니다. 협력해서 그렇게 하시면 좋죠, 뭐 다.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주장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게 뭐.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한 4사람 정도는 대충 용처를 알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이 사건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보통 우리가 문고리 상인방 얘기를 하고 네. 그리고 언론에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보통 이전에 이제 그 밑에 수족처럼 일했던 십상시라고 이제 행정관 출신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건 뭐. 앞으로 얘기가 네. 나오는 이제 윤전추, 이영선 이렇게 나오는데 네, 예. 제가 보기에는 뭐 윤전추, 이영선 같은 분들은 뭐 심부름센터 직원 정도의 수준이라고 시키면 하는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청와대에 있었는데요. 아니 그래도요. 그 심부름센터 문고리 직원으로. 3인방 심부름센터 직원을 제가 비하해서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시키는 일을 정확하게 하는 사람들이 심부름센터 직원들이 어디서 말도 안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예.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네, 거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그 3인방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아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새 비서관을 교체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거를 어떻게 들었냐면 나한테는 새 비서관을 교체할 권한이 없다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전에 박관천 씨가 보고서에 쓸 때에도 서열 1위는 최순실이고 2위는 정윤회고 3위가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통령이 처음 정치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그 사람들을 선발해서 보낸 사람이 그건 뭐 정윤회. 정윤회죠. 그건 다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이제 최순실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제를 이 받아야 3인방 되니까.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돈을 쓰는지를 당연히 최순실한테 보고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예를 들면 이런 돈을 만약에 쓴다. 그걸 최순실한테 보고하고 쓴다고요? 아니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한다고요. 보고를 최순실한테. 사후적으로 3인방이 대통령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 네, 보고할 수 있어요. 3인방은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최순실과 3인방 정도는 용처를 알았을 거라는 거죠. 아, 그래서 4명 알 것 같다. 그럼 정익진 변호사 생각은요? 저는 쓸데가 없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결혼했다라고 하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씀에 감동받아가지고 국민들이 역사상 뭐 아주 기록적인 표를 갖다가 몰아준 그런 적도 있었고 그다음에 남편도 없고 또 자식도 없고 그런 분인데 그러니까 돈을 뭐 준다고 그랬으니까 그 국정원에서 줬으니까 받았긴 했지만 그 돈을 도대체 어디에 쓸 데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과연 어떻게 썼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썼는지를 사람들이 모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쓸 데가 없으니까. 쓸 데가 없으니까. 네. 그렇네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예. 그럼 누가 갖다 썼을까요? 그것도 모르죠. 근데 저는 정 변호사님 말씀 중에 이게 뭐 국정원에서 갖다 주니까 이 말은 좀 실제 지금 상황과 좀 다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건 분명하게 상납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국정원에서 기본적인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는 구조를 만들었잖아요. 특히 개설을 한 거거든요. 사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결국은 청와대 ATM기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자, 가져와, 입금해. 그러면 금고에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인편을 통해서, 007 작전을 통해서 들어와서 입금해 놓으면 금고에다 쌓아 놓습니다. 현금 다발을. 자, 이것을 아는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죠. 자, 그럼 이걸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 관리하는 사람이 저는 안봉근 비서관을 중심으로 한 문고리 3인방이었을 것이다. 지금 조사 결과에 나오는 것에 의하면. 그러니까 가장 핵심은 안봉근 전 비서관이 돈이 들고 나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지 않겠느냐. 자, 그럼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 좀 전에 정태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영선, 윤전, 이런 애들은, 이런 친구들은 그냥 노란 소리 봉투 주면 아 이게 돈인가 보다 하고 뭐 여기 갖다 주고 저기 갖다 주고 심부름센터 직원처럼 저는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물론 이것은 제가
용처 수사 박근혜 대통령만이 다 알고 있겠죠. 네. 박근혜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입을 다물고 있잖아요. 용처 수사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돼야 물론 그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만 그래도 어차피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자료를 근거로 한 추정이죠. 예, 차 교수님 갔다가 잠깐만요. 예, 뭐 저는 뭐 용처는 알만한 사람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 알고 내 알고 하늘이 알것만. 소설가 박완서 시의 그 작품 제목이죠. 예. 지 알고 내 알고 하늘이 알것만.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그 돈을 갖다 준 그 국정원의 원장들도 예. 이 돈을 갖다 주면 대충 대통령이 어디다 쓸 거라는 것 정도는 나름대로는 다 유출을 했을 것이고 예. 아름아름으로는 알아봤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문고리 3인방들도 자신이 전달해 준 이 엄청난 돈을 과연 그러면 대통령이 어디다 쓸 것인지 나름대로 다 짐작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국정원 원장 지금 전직 3명 지금 2사람은 지금 구속이고 1명은 지금 구속이 안 돼 있습니다만은 나머지 지금 또 그 문고리 3명 다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검찰에서 말을 안 하겠죠. 그 말을 했을 경우에는 자신들한테도 국가가 상당히 만만치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다 알면서도 지금 입을 다물고 있는 거고 그리고 말 그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할 리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 알고 내 알고 하늘이 알듯이 국민들은 다 안다는 겁니다. 예. 정 의원님 그 대통령이 돈이 쓸 데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좀 적절치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모든 정치인이나 모든 이 출마 정치를 하거나 당내 계보를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돈 쓸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아까 제가 이제 뭐 오리밥이라는 말이나 좀 속한 말을 쓰긴 했는데 예를 들면 친박 계보를 관리하기 위해서 불러다가 밥을 먹다가 그럼 돌아갈 때 이제 한 100만 원, 200만 원씩 주기도 하고 이게 이제 정치권의 오랜 관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정치자금법에서 벗어나서 지원을 하고 받고 하는 과정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대부분의 현역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외의 돈도 쓰기 때문에 그 돈을 주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크지요. 예. 그건 1억 갖고는 안 됐을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취재한 바로 바에 의하면 박근혜 정부 1기 내각의 장관들한테 추석날 100만 원을 줬어요. 장관들한테. 대통령이? 예, 대통령이 이제 100만 원을 줬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받아본 적이 없죠. 그 장관들은 빨리 잘렸거든. 워낙 빨리 돌아갔는데 저는 이제 이 시점에서 이 이야기를 하려고 요 팻말을 들은 게 아니고요. 이 모든 돈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다 갔다라는 전제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지금 이 부분이 좀 의심스러운 거예요. 초기 이 논의가 나왔었고 이 문제가 터졌었을 때 정호성을 비롯해서 문고리 3인방이 나눠 먹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논의가 싹 바뀌면서 검찰에서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다 갔다라고 지금 그 전제를 하고 모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1억 외에 따로 용돈 받은 건 따로고 1억은 다 갔다. 아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고리 3인방의 이야기만 다 지금 듣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 먹은 것처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 데가 있니 없니 뭐 정리 많으니 뭐 이런 뭐 1억이 정리 많은데 이런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전제 자체가 잘못될 문고리 수 있다. 3인방이 초기에 먹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혹들과 그다음에 자신의 주군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이 의혹들이 왜 빠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논의의 흐름들을 꼭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하면서 이 연사가 딱 한마디만 합시다라고 손을 들었답니다. 아무도 못하는 지적이었다고 동의하시면 가만히 계시고 아닌 것 같으면 또 한 말씀 해주시고요. 다 동의하시는 거예요? 그 전제가 뭐 좀 확실치 않다 지금? 그건 맞아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을 제가 잠깐 드릴 테니까 요건 아까 안 하신 세 분 중에서 하고 싶으신 분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명목상 행정관이었다가 이제 경호관이 된 사람이 이영선이고 그리고 헬스 트레이너 행정관으로 들어간 사람이 윤전추였는데 그들의 박근혜 정부에서의 업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라는 게 질문입니다. 그 증인이 어쨌든 그 최순실 또는 의상실 직원으로부터 의상 넘겨받을 때 의상실 직원이나 아니면은 의상실에 있는 책임자에게 의상 대금 직접 지불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매번 지불했나요? 매번은 아닙니다. 그러면 몇 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몇 번 중에 몇 번 했다는 건가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피청구인이 직접 저에게 주었습니다. 뭐 카드를 줬습니까? 현금을 줬습니까? 현금으로 받은 것 같습니다. 매번 현금으로 봉투를 받았습니까? 주셨습니다. 네. 봉투로? 네, 봉투로 받았습니다. 증인, 다른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돈 준 부분은 어떻게 그렇게 잘 기억해요? 왜냐하면 돈을 제가 최근에도 주었습니다. 최근에? 네. 인수위 시절에 소외된 계층을 살피는 민원 창구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3급이면 국장급인데 지금 나이가 몇 살입니까?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우리 행정관과 행정요원들은 이제 대통령님을 근접거리에서 보좌하고 있고 나이가 또 국정 최고 책임자를 보좌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가 기밀 사항들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나이가 국가 기밀인가요? 증인은 그 청와대 행정관으로 들어가시기 전에는 공무원으로 근무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언론 보도에도 많이 나왔지만 그 이제 9급에서 출발해가지고 3급 공무원이 되기까지 최소 16년 거의 20년 이상을 근무해야지 3급 행정관이 된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증인이 이제 그 대선하실 때 대선할 당시에 운동을 좀 도와드리고 그 개인적인 업무를 조금 봐드렸다 해서 증인이 3급으로 되신 것에 대해서는 증인은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제가 알기로 제가 이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급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제가 그 전 직장에서 받았던 연봉이나 그 수입에 대해서 좀 지금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아마 좀 비례를 하다 보니 아마 그렇게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채용 절차에 대해서도 뭐 이력서를 제출하시거나 면접을 하시거나 이런 절차를 거치셨습니까? 이력서는 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직접 면접은 아니고 그 피청구인하고 계속 이어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말 그대로 공식적이지 않은 그 외의 업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를 들면 뭐 의상을 뭐 가져오는 것도 그 뭐 작은 범주에 포함이 됩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 외에 나머지는 제가 말씀드리니까 곤란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상 가져오는 것보다 더 말씀하시기 곤란한 사적인 업무를 했다는 뜻인가요? 말씀드리기 곤란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옷 가지러 간 일만 보면 어떻게 보면 뭐 나의 업무다라고 얘기할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그 정도는 그냥 원래 업무하면서 곁다리로 할 수 있는 일일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나의 업무는 피청구인 수행 업무와 비공식 업무 담당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글쎄요, 제가 업무를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듣고 있기가 괴롭네요. 말씀드리기 곤란한 그런 일들에 쌓여 있다가 결국 감옥에 가 계신 거 아닌가 싶어서요. 왜 그러셨을까요? 옷 저 당당하게 맞춰 입고 그러셨으면 될 일을. 지금 이게 이영선 이런 사람들 이거 윤전추 이 공통점이요. 박이 서류봉투에 의상비 줬고 내가 전달했다. 왜 이런 방식으로 이게 돈이 오가고 옷을 구해 입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누구보다도 공적이고 당당한 자리에 계셨던 대통령이라는 분이 윤전추 박 노란 서류봉투에 의상비 담아줬다? 도대체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현금을 들고 왔다 갔다 합니까?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안봉근이 책임지던 제2부속실 근무 경력이 있습니다. 최순실의 심부름꾼 역할을 한 게 공통점입니다. 세월호 당일 포함 언제나 관저의 대기조였습니다. 그러나 세월호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안 합니다. 지금. 비밀 의상실 CCTV에 등장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퇴거 후에 사저에 동행했고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현금 다발을 받았다. 헌재에서 공개 시인한 것이죠. 두 사람 업무가 뭐라고 간단하게 차재원 교수님만 얘기하시고 넘어갈까요? 예, 뭐 지금 뭐 그 판넬에 다 설명을 해놓았듯이 저는 뭐 아마 이 두 사람을 바라보는 어느 시각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약간 조금 이 뭡니까 역할이 조금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지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밀이라는 것 자체가 지극한 비밀이라는 뜻인데 이게 조선시대의 그 궁궐의 그 체계상을 보면 이 지밀은 그러니까
이 내시부 환관들에게 속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의 곁에서 모든 것을 그러니까 의식주부터 모든 걸 다 관할하면서 그렇죠. 왕의 아주 내밀한 것까지 다 아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윤전추 씨는 지밀상궁에 해당할 것이고 지금 이영선 행정관은 상선이라고 하는 환관 중에서 최고 대장에 해당되는 그런 역할을 한 거겠죠. 그러나 이 두 사람을 지금 청와대로 밀어넣은 사람은 최순실 씨와 안봉근 씨거든요. 그 두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가장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향을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자신들의 빨대의 칼로 이 두 사람을 박아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상당히 모셔야 되는 측면도 있고 자신들을 지금 청와대에 심어준 사람에게도 충성을 다해야 되는 아주 이중적인 상황에서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고 바로 그 때문에 지금 이 법정에서도 진실을 말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 변호사님 뭐 잠깐. 예, 제가 조금만 더 보충을 갖다가 해드리면은 그 이영선 씨는 뭐 윤전추 씨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기소돼 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영선 씨는 그 죄명이 4가지거든요. 근데 헌법재판소 나가 가지고 위증한 게 그 위증죄고 그다음 국회에서 그 증언 안 한 거. 그거 빼고 2가지가 이제 청와대에서 생활을 엿볼 수 있는 그 죄인데 하나는 뭐냐면 의료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그 전 대통령이 뭐 이른바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이런 사람들 그게 이제 의료법 위반으로 됐고 그다음에 대포폰을 51대, 51대를 이영선 행정관이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 돼가지고 징역 1년 받고 법정 구속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 행정관이 대포폰 만들고 그랬다고 하는 게 참 어떻게 보면은 우스운 일이죠. 근데 그렇게 죄목이 많고 뭐 그러더라도 법적으로 최고 형량은 사실은 얼마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본인은 그 법정 구속됐을 때 다른 사람들과 달리 윤전추나 이영선 이 두 사람은 불구속 기소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뭐 집행유예나 나올 걸 생각을 했는데 법정 구속되니까 깜짝 놀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튼 돈 문제는 좀 깔끔해야 되는데 그게 그리고 여기 자꾸 왜 싸우는 건지요? 지금 그 뭘 위해서 싸우는 건지 누굴 위해 싸우는 건지 오늘 아주 열심히들 지금 토론을 하고 계신 국민의당 사정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가장 가까웠던 두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이영선, 윤전추는 과연 용처를 알까요? 3인방은 단순 전달만 했습니다. 용처요? 그걸 저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행사 외에는 지금 외출이 없었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활비 용처를 그럼 제대로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보세요? 그 질문을 드리면서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 3인은 달라고 하니까 준 거죠. 안봉근, 이재만, 정호성 청와대 근무하는 문고리 3인방은 상납금 사용 권한이요? 그건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있죠. 검찰은 사적으로 이 돈을 박 전 대통령이 사용한 것으로 보고 국정원 특활비 용처에 대해서 지금 이영선도 소환했고 최순실도 조사할 수 있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 개인 계좌 입출금 명세를 분석 중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비선진료진 출입시키셨습니까? 담당 업무셨잖아요. 최순실 씨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경찰 인사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출석은 왜 안 하셨나요? 최순실 씨 모르세요? 최순실 씨 청와대 들어갈 때 도움 주신 거 맞으세요? 국정원 특활비 상납받은 것은 청와대 요구에 의한 것이었습니까? 수사의 진실이 나겠습니다. 네, 특활비 상납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인지하고 있었죠. 녹취록 파일을 보면 선생이라고 고칭을 했었죠. 그래서 굳이 저게 뭐 중요한 그 개념은 아니나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깍듯이 산문지를 찍어서 씁니다. 최 선생님께 보내드렸어요 라고. 궁금해요 그게? 왜 궁금하죠? 오늘 양 박사 그냥 쉬세요. 이재영 최고위원님. 네. 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저분만 이상해요, 좀.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사실 지금 우리가 줬다는 사람들의 얘기만 들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그리고 전달했다는 사람들의 얘기도 들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전달했다는 사람들이 진짜 전달을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도 사실은 그 진위는 모르는 거고. 그 진위는 아직 모릅니다. 네, 네. 그냥 이게 대통령한테 전달이 됐겠지라고 저희가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건데 진짜 누가 받았는지에 대해서 모든 국민이 궁금하고 우리도 궁금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는 이 특활비의 내용을 얘기할 거면은 받아서 그리고 관행이라고 얘기했던 관행이라는 명문 하에 받았다 지금까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약간 법적 그 근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많은 패널들이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 기회에 과거의 모든 이 지금 관행이라고 불렸던 부분이 왜 관행이라고 불려왔는지 그리고 이게 법이라는 게 있었지만 왜 관행이라는 명분하에 모든 사람들이 그냥 통과가 됐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마치 이 정권만 했다, 전 정권만 했다라는 게 아니고 모든 관행이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 정권, 전전 정권, 전전전 이 3인방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돈을 쓰는지를 당연히 최순실한테 보고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예를 들면 이런 돈을 만약에 쓴다. 그걸 최순실한테 보고하고 쓴다고요? 아니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한다고요. 보고를 최순실한테. 사후적으로 3인방이 대통령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 네, 보고할 수 있다. 3인방은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최순실과 3인방 정도는 용처를 알았을 거라는 거죠. 아, 그래서 4명 알 것 같다. 그럼 정익진 변호사 생각은요? 저는 쓸데가 없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결혼했다라고 하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씀에 감동받아가지고 국민들이 역사상 뭐 아주 기록적인 표를 갖다가 몰아준 그런 적도 있었고 그다음에 남편도 없고 또 자식도 없고 그런 분인데 그러니까 돈을 뭐 준다고 그랬으니까 그 국정원에서 줬으니까 받았긴 했지만 그 돈을 도대체 어디에 쓸 데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과연 어떻게 썼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썼는지를 사람들이 모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쓸 데가 없으니까. 쓸 데가 없으니까. 네. 그렇네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럼 누가 갖다 썼을까요? 그것도 모르죠. 근데 저는 정 변호사님 말씀 중에 이게 뭐 국정원에서 갖다 주니까 이 말은 좀 실제 지금 상황과 좀 다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건 분명하게 상납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국정원에서 기본적인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는 구조를 만들었잖아요. 특히 개설을 한 거거든요. 사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결국은 한 말씀만 해주고 들어가시죠. 부끄러움 느끼십니까? 받은 돈 없다 쓰셨어요. 부끄러움 느끼십니까? 이는 최순실 씨를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까? 네, 대통령님 이제 그 취임하시고 나서 이제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전에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 전에는 사실 뭐 이렇게 같이 뭘 이렇게 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정과장 피청구인은 대통령은 최순실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대통령님께서요? 네. 대통령께서 최순실 씨를 어떻게 불렀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그 검찰에서도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새 비서관은 교체할 그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뭐 검찰은 물론이고 언론 또 그 야당 뭐 이런 데서 그냥 무슨 비리가 있나 이권 뭐가 있나 샅샅이 정말 그 오랜 기간 찾았지만 그런 게 하나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새 비서관이 묵묵히 고생하면서 그저 그 자기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또 그런 비리가 없을 거라고 믿었지만 이번에 뭐 대대적으로 다 뒤집고 그러는 바람에 진짜 없구나 하는 것을 그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비서관을 의혹을 받았다는 이유로 내치거나 그만두게 한다면 누가 제 옆에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대통령이 최순실 씨를 뭐라고 불렀는지 혹시 아는 분 계세요? 진짜 궁금해지네요, 갑자기. 정호성 정권 진짜 어찌 보면 이제는 없어져야 될 이 관행, 이 제도를 우리가
낱낱이 한번 들춰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여튼 자유한국당도 협력해서 그렇게 하시면 좋죠, 뭐 다.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한 4사람 정도는 대충 용처를 알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 사건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보통 우리가 문고리 상인방 얘기를 하고 그리고 언론에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보통 이전에 이제 그 밑에 수족처럼 일했던 십상시라고 이제 행정관 출신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얘기가 나오는 이제 윤전추, 이영선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윤전추, 이영선 같은 분들은 뭐 심부름센터 직원 정도의 수준이라고 시키면 하는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청와대에 있었는데요. 아이 그래도요. 심부름센터 문고리 3인방 심부름센터 직원을 제가 비하해서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시키는 일을 정확하게 하는 사람들이 심부름센터 직원들이 어디서 말도 안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지금 이제 그 3인방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아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새 비서관을 교체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어떻게 들었냐면 나한테는 새 비서관을 교체할 권한이 없다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전에 박관천 씨가 보고서 했을 때에도 서열 1위는 최순실이고 2위는 정윤회고 3위가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통령이 처음 정치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그 사람들을 선발해서 보낸 사람이 그건 뭐 정윤회죠. 그건 다 알려져.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이제 최순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